고은영 스테이. 요거를 요렇게 집어넣어. 요렇게. 어? 요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요 사이즈만 따는 거야. 쭉 가면서 큰 거만 따. 그러니까 이렇게 앉지 말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따란 말이야. 큰 거만. 얘네들은 지금 처음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따고 해서 나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있다고. 수확을 끝내려면 아직 많이 남은 곰치들. 두봉 씨 급하게 아내를 찾아본다. 바빠는 죽겠는데 어디 갔어? 집에 왜? 아니 애들 이 시켜놓은 감질감독을 해야지 그래. 아내를 기다릴 새도 없이 또 바삐 움직인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 주려고 지금 벨 붙이는 거예요. 허브는 온도와 습도에 예민한 식물이다. 요즘처럼 건조할 때는 스프링클러로 수시로 물을 주어야 모종들이 마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 열무하고 곰치하고 가. 수만 평 하우스를 관리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작물마다 다 다르게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여기는 이제 그 허브 라벤더이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허브에 빠져 있는 두봉 씨. 허브 종류는 7가지 하고 있어요. 네. 레몬 버베나 라벤더, 오렌지 타임, 네. 뭐 야채 같은 거니 뭐니 이제 그 계절의 상품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 어디 갔다 와? 애들을 그 관리도 하고 그래야지. 바빴어요. 나름대로 바빴어요. 가 물 주고요. 레몬밤 따고요. 레몬밥은 벌써 따? 아 레몬밤 좀 따가지고 착거리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AB 있을 때. 혼자 일하고 있던 두봉 씨에게 미안했던지 하진 씨 괜시리 큰 소리를 쳐본다.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 비닐하우스로 향하는데 안 덥니? 덥지 않아? 네. 여기 저거 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이거 이렇게 제재 이렇게 뽑아. 이렇게 뽑아야 돼. 이거 다 제재 뽑아서 이거 상품을 이쁘게 해놔야 이제 나가지. 잉글리시 라벤더라고 이렇게 월동이 되는 라벤더라. 베테랑 농부 하진 씨도 처음부터 잘하진 못했다. 여자 혼자 하기는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럼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한번 해볼게요 하고서는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유식업을 했던 하진 씨 사업 실패 후 20년 전에 두봉 씨와 함께 농사를 시작했다. 무거워라. 여기다 싣고 가야 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일을 보던 하진 씨. 두봉 씨 눈치 한번 쓱 보더니 열무 한 상자 가득 싣고 서둘러 갈채비를 한다. 나 갈 거예요. 에? 가서 또 할 일 있고 얼른 저기 저 위에 가서도 저기 얼른 와요. 화연 마이 비닐하우스로 고고. 일이 바쁜 두봉 씨는 쳐다도 안 본다.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집. 근데 막 십통 나가지고 그런 거 봐. 하진 씨가 집에 서둘러 온 이유는 친정엄마의 점심을 챙기기 위해서다. 뭘 잡수는 게 없다니까. 아주 미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뭘 잡숴야지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남양주에 사시던 엄마를 포천으로 모신 지 넉 달째다. 물 갖고 와? 뒷공머리는 그래 많이 드셔야 기운 좀 차려서 그냥 해서 이렇게 사시지. 많이 드시지도 않고 운동도 못하고 안 하고 어쩌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서 잡숴. 다들 하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해서 이 좋은 세상 재밌게 살다 가야지. 응? 어디를 가나 시장 가나 슈퍼를 가나 한바짝만 나도 둘이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둘이가 영원한 친구이자 뭐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뭐라 해야 돼. 둘밖에 몰라. 아 왜 징글징글하다 뭘 울어. 징글징글하진 않냐? 어? 잘 잡숴 잘 잡숫고 잘 보해. 어차피 다 때가 되면 가시는 거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시는 친정엄마. 사실 하진 씨의 친정아버지가 한 달 전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소리가 아버지 생각나서 눈물바람 하는 겨? 어? 그 왜 그래요? 괜히 아버지 얘기를 꺼냈나. 친정엄마의 눈물을 보니 더 착잡해진다.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럼 내 돈 갖고 살다 죽어야지 왜 피 시키냐 새끼라고. 아이고. 말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눈에 띄게 약해진 친정엄마가 짠하다. 그날 오후 모녀가 함께 열무 물김치를 담그기로 했다. 너잘 절구졌네. 잘했어? 잘 절구졌어. 그래야요. 어? 안 잘하지만 또 어디야. 열무가 애기라 살짝 절구야 돼. 풀 갖다 퍼? 응, 풀꽃 갖다 부야. 누가 모녀 사이 아니랄까봐 손발이 척척 맞는 엄마와 딸이다. 이거 다 퍼? 저리야 할까? 갖다 넣고 가람 맞춰봐 어느 정도. 그래요.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물맛이 좋아서 엄마가 솜씨가 없어도 맛있을게요. 퍼? 응. 한 번 더 부으면 돼. 그만 부어. 그만 부라고? 풀만. 그런데 어째 모녀의 간이 안 맞는 것 같다. 조금 싱거. 저거 많이 절여졌으니까 그래도 싱거. 조금 더 부어. 그럼 싱거워 하지 말고. 어렸을 적에 난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엄마하고의 이런 많은 이런 어렸을 때 추억이 없어. 이 김치 담는 것도 이 나이에 처음 담는 거야. 맞았어. 어? 맞아. 맛이 없으면 엄마가 한 거고 맛있으면 내가 한 거야. 그래 맘대로야 아무래도.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됐지? 자? 잤었어. 에이, 그뭔 소리야. 그 정도는 돼. 봐라 안 짠가. 여기다가 어떻게 부야 잘 부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모녀가 함께 담근 첫 번째 김치. 익으면 맛있게 익으면 괜찮겠다. 하진 씨는 엄마와 외출 준비 중이다. 그거 말고 있잖아. 뭐 저기 핀대 3,000원 주고 산 거 있잖아. 무늬도 있고 시커먼 거 싸구라라고 산 거 있잖아. 없다니까. 그거 암만 싸구라라도 그게 마음에 들어 입었어. 없어. 뭐 말이야. 오래 떨어져 산 모녀라서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 엄마 옷이 하나 어딨다 그래. 이거 말이야, 이거 엄마? 응. 3,000원짜리야 이거? 거기 끄면 그걸 못 찾고. 3,000원짜리 주고 잘 샀네. 그래. 3,000원. 3만 원이 아니라 3,000원짜리.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거 옷도 몇 개 갖고 주도 않았구만. 겁나게 얇아갖고 시원해. 결국 엄마의 최애 옷을 찾아준 하진 씨. 이왕이면 외출하는 엄마 기분을 맞춰드리고 싶어 일부러 옷을 찾았다. 저거 앉아야 죽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기력도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 그래서 하진 씨는 껌딱지처럼 엄마 곁에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 3,000원 주고 샀어? 한 10년, 제주도 좋아. 10년은 됐다. 미쳐 죽어 내가 아주.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냥 해야겠게 어디 한번 못 가. 딸의 부축을 받고 차에 오르는 엄마.
굳이 힘들지만 함께 외출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혼자 있었다가 이제 만약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니까 그게 위험해서 누가 항상 사람 옆에 있어야 돼. 큰 게 이렇게 여러 사람 불편해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가지.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하진 씨 아들 성택 씨가 운영하는 카페. 오픈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도와줄 것이 많다. 근데 뭐 아들이 이렇게 배착 없이 해놓으니까 맨날 와서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니까. 아들! 꽃 좀 저거 날려서 빨리 심자니까. 얘 맨날 이지랄해 진짜. 어제 뭐하고서 이제 이거 하느라고. 이게 이치 떨어졌다잖아. 하진 씨 아들 성택 씨는 커피 사업을 하다 한 번 실패했다. 그 후 포천으로 돌아와 엄마의 도움으로 새롭게 카페 문을 열게 되었다. 대책이 없으니까 밥 먹고 살으라고 해줘야지 어떡해요. 대책이 왜 없어요? 쟤도 지 엄마를 닮아서 자유주의 이거 뭐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대책이 없어. 엄마의 통박에 슬쩍 자리를 피하는 아들. 이때 농장 일을 마치고 두봉 씨도 카페에 왔다. 키가 커서 저 가운데쯤에 이쯤에다 심어야지 거기다 심으면 안 돼. 하진 씨의 솜씨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버지, 이것 좀 봐줘요. 가족에게 일이 생기면 언제든 무슨 일이든 가서 도와주는 두봉 씨. 여기 바닥이요. 그리고 이쪽 실리콘을 한번 쏴야 될 것 같아. 이쪽 라인으로 실리콘 한번 쏴고, 그리고 지금 도마가 더 없어요? 도마? 만들어 이렇게 시간 날려서 저거 할지. 손님들이 약간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오기 힘들어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은 했거든요.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등 같은 거 달면 이쁘지 않을까? 그 한지 등 같은 거. 그 같이 어울려야지. 아, 글쎄요, 별로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손재주가 좋은 두봉 씨. 아들 카페 안 인테리어부터 가구며 소품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서 도와줬다. 요즘 뭐 장사 뭐 어떻게 좀 되나? 진짜 저번 달까지는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이제 좀 날 따뜻해지니까 확실히 나요.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고 아 그럼요. 가을까지는 이렇게 그냥 해주셨는데 열심히 해야죠. 여기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누가 했냐? 그럼 이제 아버지가 하셨다. 얼마나 되냐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근데 확실히 그래도 많이 아꼈죠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화단 마무리도 두봉 씨의 몫이다. 모든 두봉 씨의 손을 거쳐야 한다. 이거 좀 잘라야 되지 않아요? 삼 여기 있어. 이번엔 하진 씨의 SOS. 목공일은 물론 조경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조꾼이다. 온 가족의 힘을 모아서 카페 보수는 일단 끝. 그날 저녁. 무슨 일인지 또 집안이 시끌시끌하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 친정엄마. 지평이 찾아. 지팽이 찾으세요? 화장실에다 놨나? 어디다 갖다 버렸어? 어디로 갔나? 누가 짚고 나갔나? 여기 있었을 텐데. 쌍권충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어디다 갖다 버렸어? 팔인데 잊어버렸으니 뭐 성의방에다 놔뒀더만 뭘. 거기 들어가서 그래도 다행이야 이거 찾았으니까. 이거 또 어디다 갖다 집어버리고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3,000원 옷에 이어 지팡이 실종까지. 외출 한번 하려면 전쟁이 따로 없다. 성실하고 네. 착하고 건강하고 네. 부지런하고. 살림자면 되지 뭐. 장모님의 폭풍 칭찬에 쑥스러운지 멋쩍어 하는 두봉 씨. 그 사이 하진 씨의 딸 성희 씨가 퇴근하고 외식 자리에 합류했다.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손녀딸이다.
시여사님 제가 싸요. 많이 드세요. 하진 씨의 딸 성희 씨는 오랜 시간 외국에서 살며 커피 공부를 했다. 오빠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얼마 전에 그만두었다. 지금 포천의 엄마 집으로 들어와 직장을 다니며 집안일도 돕고 할머니도 돌봐드리고 있다. 아빠 20살? 네. 20살 때? 19살? 처음 봤는데 어땠어요? 처음 봤는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동네 아저씨구나. 동네 아저씨구나. 동네 아시니까. 처음에는 뭐 각자 인생 살고 더 재밌잖아. 제 인생이 살기 바쁘니까 크게 막 그러지 않았죠.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아빠랑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뭐 자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좀 많이 가까워졌죠. 애들이 편해야 모든 가정이 편한 거지. 그래서 그냥 뭐 내 새끼 지 새끼 안 따지고 그냥 다 똑같이. 우리 애들이나 이제 이상한 애들이나 그냥 다 그냥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뭐 어디다 숨기는 것도 없고. 단점부터 보여줬어. 너무 어렵게 왔죠. 너무 어렵게 왔죠. 그 아마 가족들마다 각자의 힘듦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사실 두봉 씨와 하진 씨는 20년 전 새롭게 가정을 꾸린 재혼 가정이다. 내 직업을 따지자 그러면 한 28가지 했으니까 안 해본 거 해볼 거 다 했죠. 노후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제 서각이라든지 뭐 조각이라든지 그림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산속에서 산사람이 돼서 살라고 하다가 보니까 가족들이 또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야지 먹고 살잖아. 두봉 씨 인생의 두 번째 가족을 만나게 됐다.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분 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품은 두봉 씨. 할머니가 들어오면서부터 또 새로운 가족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먼저 먹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식사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한테 그만큼을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했기에 아빠가 될 수 있었다. 서로 노력하면서 그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지금의 이 가족 형태 자체가 갈 수 있는 거지. 어찌 됐든 기둥처럼 서 계시니까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희 가족은 없었죠. 가족의 기둥이자 구심점이 된 두봉 씨. 그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오늘의 행복을 만들 수 있었다. 그날 밤 아, 드래곤빈 30립씩 세 봉다리. 세봉다리 먼저. 또 없어요. 그거 저 들어왔을 거야. 들어온다 그랬어. 대화를 지켜보던 하진 씨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뭐를 그렇게 일을 그렇게 잘 저지르는지 어떻게 그렇게 알기도 잘 알아요 그런 거를. 좀 새로운 거를 갖고 길러도 보고 뭘 하면서 쾌감도 얻고 뭐를 하는 거지. 아 나도 환영은 해.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싶기도 하고 환영하는데 그게 어떻게 큰 뭐 어떤 거를 못 만들고 그걸 활용을 못 하니까 속이 상한다 이거지. 마음먹은 일은 일단 시작하는 두봉 씨.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다. 이제 얼른 이제 퇴근하시오. 가서 이제 또 가서 공부하셔야지. 잘 가시오. 네. 조심히 올라가요. 잠자리에 들 시간에 다시 집을 나가는 두봉 씨.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부부이세요? 부부는 아니에요. 이상한 가족의 이상한 나라의 가족? 하진 씨와 두봉 씨는 혼인 신고를 한 정식 부부 관계는 아니다. 서로 필요한 부분만 한 부분만 서로 그냥 하면서 밍밍한다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뭐라 그러지? 그렇게 살아요. 21세기 가족 형태로 살고 있지 않나 싶어.
하진 씨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두봉 씨의 집이다. 잠은 따로, 생활은 함께. 특별하게 사는 두 사람이다. 그 사람도 이제 혼자 있고 나도 혼자 있으니까 그냥 친구 사이라고 보면 최고로 좋죠. 또 거기도 딸린 자식들이 있고 나도 있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뭐 서로 그냥 의지거지 하면서 그러고 이제 뭐 살고 있는 거죠. 부부인데 또 부부가 아니고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2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 익숙하고 편해졌다. 다음 날 정오. 오늘도 껌딱지처럼 엄마와 딸이 있는 집. 고향 대천에서 농사만 짓다 도시로 나온 부모님. 자식들 키우느라 한 고생은 말도 다 못한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마른 엄마의 주름에 80평생의 고단함이 그대로 녹아있다. 주무시는 혼자 남겨졌다는 거 그게 더 큰 거 같아. 평생 부부만 같이 살다가 혼자 어떻게 와. 그게 제일 큰 거 같아. 아버지가 그리웠다는 것보다. 갑자기 떠난 남편의 빈자리. 엄마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냥 사는 게 별거 아닌데 죽음도 별거 아니고 그냥 하다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엄마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와서 그냥 내가 뭐 잘못해서 죽었나.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나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우울증 비슷하게 와가지고 나를 꼼짝을 못하게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두봉 씨는 새로운 가족을 위해 또 움직인다. 농장일 대신 아들을 돕기 위해 오늘도 톱을 잡는다. 또 아들내미가 또 도마를 갖다 이것도 뭐 좀 만들어 손님이 만들어 달라 그런다고 그거 똑같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급하게 왔지 뭐. 아무리 바빠도 아들의 부탁은 두봉 씨에게 1순위다. 눈썰미 좋고 타고난 손재주까지 있어 웬만한 공예품은 뚝딱 만들어낸다. 자신만 믿고 있는 가족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두봉 씨. 그전에는 전문으로다가 한 뭐 28년 했고 농사지면서 손 떼었다가 다시 이제 인테리어니 뭐니 이런 거 해주면서 카페를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더 나는 두봉 씨다. 그날 오후 하진 씨와 딸 성희 씨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모신 수목장을 찾았다. 아버지 우리 왔슈. 잘 계셨지요? 아버지 내일 모레 49대도 되고 겸사겸사해서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 잘 부탁한다고 이 산에서 편안하게 계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항상 이렇게 절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맨 먼저 보고 싶은 마음 담아 정성껏 절을 올린다. 아버지 좋아하는 오징어 사갖고 왔슈. 가족밖에 모르고 가정적이었던 아버지. 한평생 일만 하시고 고생만 하시다 떠나셨기에 안타까움도 그리움도 더욱 커져만 간다. 가장 따뜻한 아버지.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서 부모님의 인생을 바뀌어서 그거를 아버지가 마음고생을 제일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셔라. 그냥 이제 꽃밭에 계셔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안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던 자리에서 그냥 이게 더 낫지 않나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아직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때를 쓰든지 쌈박질 넣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진 씨, 빨리 수목장 표지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는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다.
최 여사님 오늘 뭐 하셨어? 응? 뭐 하셨어? 챙겨주는 손녀가 고마워 식탁으로 향하는 친정엄마. 관절염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까지 앓고 있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되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됐다. 그렇게 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엄마 뭐 줘? 어? 싫어? 엄마가 아이처럼 밥투정을 하지만 옆에 계셔만 있어도 감사할 따름이다. 꼭 그렇게 해서 남겨놔주면 좋아? 아우 그러니까 이거 성격이야. 깨끗만 퍼글 때. 그래? 다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가족들은 그저 잘만 드시길 바랄 뿐이다. 아빠 법에나수도 한 20kg 더 뽑아야 되는데 공장 가서. 삽목했는데 너무 어린 걸로 해가지고 좀 라벤더 오일만 하고 그럼 자도 오일은 괜찮아? 자도 오일은 있고 라벤더 오일은 아직 들어온 거 없고. 딸의 부탁에 또 마음이 바빠지는 두봉 씨. 부녀간의 대화로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된다. 다음 날 아침, 딸 성희 씨가 집을 나섰다. 엄마 아빠의 농장에서 나온 허브를 활용한 사업을 직장 다니며 짬짬이 준비하고 있다. 네 어디 계세요? 공장에 네 이거 오늘 그거 납품 가지고 갈 거 가지러 가거든요. 아 네 금방 갈게요. 두봉 씨가 새롭게 시작한 식품 가공 공장이다. 그렇지. 뭐 하세요? 네, 지금 이 바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거 맨날 테스트 하셔가지고 이제 결과물 나왔는데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죠. 테스트 끝났어 이제. 저 어제 부탁한 그 추출물 아, 오늘 예. 바쁘신데 네, 저희가 정신이 없어요. 이거 뭐야? 이번에 이거 수랑 시야산 이렇게 도수별로 있어. 도수가 높은 걸로 조금 높은 게 좋죠. 잣 오일이랑 법에는 수랑 하고 부자재. 딸 성희 씨는 허브 화장품 사업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향치도 좋고 다른 브랜드들 제품보다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농사 지은 걸로 이렇게까지 테스트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쁘고 다 같이 만든 제품이니까 더 완벽하고 또 더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시각 식품 공장에서는 신제품 생산이 한창이다. 두봉 씨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산나물 종류로만 집어넣어서 곤드레, 취나물, 곰치, 부지깽이 이런 걸로 해서 넣어서 이제 건강식으로다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두봉 씨. 힘들어도 뭐 어떻게 해요. 딸린 식구들이 있고 여기가 살려야 되고 모든 거 해서 어떻게 좀 이거 하면 나아질까 해가지고 지금 두봉 씨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역시 가족들이다. 남편과 딸이 열심히 일하는 사이 껌딱지 모녀가 다정히 앉아 요리 준비 중이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 노래만 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좋아도가 다 마티야.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저 인생 그저 죽지 무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손질하는 재료 양이 꽤 많아 보인다. 내일이 우리 친정아버지 49제야. 우리 친정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있다 돌아가셨고 또 엄마도 여기 계시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해드리려고. 하진 씨의 사촌 순철 씨가 도착했다. 네, 어서 와요. 고생했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지 장례식 이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다. 감사해요. 어떻게 밥들은 먹었어? 우리 아버지 누나의 딸. 저기 충남 예산에서 오셨어요. 예산. 무속인으로 살고 있는 사촌 언니가 특별히 집으로 와주었다. 남편을 위해 먼 길 와준 조카를 보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엄마. 떠나신 아버지를 위해 모였다고 하지만 오히려 남겨진 가족들이 더 위로받는 시간 같다. 한편 같은 시각 두봉 씨는 아들 카페에 있다. 주차장 바닥을 시멘트로 작업 중인데 전문가를 따로 부르지 않을 만큼 공사 일도 거뜬하다. 사람 쓰고 하면은 다 돈이잖아요. 감사하죠 진짜. 농사일 때문에 힘들 텐데도 항상 아들을 도와주는 아빠. 친구 같으면서도 되게 어릴 때는 또 되게 엄하시고 하시니까 그래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자지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어느새 해가 지고 두봉 씨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아버지의 49제가 시작됐다. 외롭고 두렵고 낯설고 복잡한 엄마의 마음을 사진 속 아버지는 알고 있을까? 자식 먼저 보내고 고향 땅에서 쫓기듯 나와 모진 타향살이를 견뎌야 했던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엄마. 생각보다 더 힘들어하는 엄마가 하진 씨는 걱정이다. 그 시각 두봉 씨는 예약된 라벤더 출하 때문에 농장에 와 있다. 여기에서 한 대 싣고 저쪽에서 싣고 해야 되거든요. 용인 갈 거에 어느 거예요? 용인인데? 다 용인? 저기 저쪽으로 해서 여기 꽉 실어야 돼. 전체. 이게 나벤다예요. 나벤다 허브. 지금 차 오늘 한 1,500개. 1,500개? 네, 몇 차를 실어야 돼 지금. 야 그거 넘어지지 않게 잘 실어야 돼. 아이고 바빠 죽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신을 바빠서. 그래. 갑자기 생긴 급한 납품 일정 때문에 49제의 부득이하게 아직 참석 못하고 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네. 가야 되겠네요. 두봉 씨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어짜요? 사위를 찾는다요. 할 말이 많대요. 어? 뭐 할 말이 많대. 사위가 아니고 아들이라며 아껴주셨던 장인어른. 마치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생전에는 당신께서 묻힌 언덕에 사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하셨다. 하진 씨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온 사연을 잘 알기에 두 번을 포천으로 모실 때도 흔쾌히 동의했었는데 좀 더 서두를 걸 후회가 된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효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이게 남겨진 자식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사위 두봉 씨가 마지막 임종을 지켰다는 것이다. 아 여기.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그것만 해서. 엄마는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이렇게. 여기다 뭐 이렇게
너무 나무쪽 저거를 그냥 저 오동나무 있잖아. 그걸 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지. 낙골 함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있으면 안 돼. 뭐 몇 군데를 봤더니 엄마가 아니래 여기래. 아버지도 여긴 줄은 알았어. 여기로 붙일 거다. 좋구만 그래. 좋아. 단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좀 서운한 면도 좀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다니까 높은 놈이 까라면 까야죠. 표주석 없는 수목장을 볼수록 불효자가 된 것 같다.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진 씨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그날 저녁 오늘 당신 고생 많이 했네. 49제 아버님 모신이라고. 아니 근데 오늘 저 뭐해서 이제 저 고마운데 사람들이 다 갔다 와서 그러잖아.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놨냐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 나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서 걸음도 되고 뭐도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는 거를 거기다가 뭐를 표시를 하냐는 얘기지. 그래도 흔적은 남겨야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만 이 양지바르고 좋은 곳에 명당 자리에다가 흔적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냐고 하니까 나는 속상하지. 이제 더 미룰 수는 없다. 하진 씨 작심하고 남편에게 수목장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적잖이 놀란 엄마.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당신 욕심만 하고 부리고 있냐고. 몸뚱이는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10대까지를 하냔 말이야. 인간인지라. 그래도 못 해줘? 그거는 좀 내가 좀 한가롭게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지금 바쁜 시기에 한창 바쁘잖아. 물건도 나벤다니 뭐니 허브니 뭐니. 아니 나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갑자기 돌아도 가셨고 엄마도 이제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흔적이라도 남기고 잘 해주고 싶으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지. 또 서운하게 생각이 되고 내가 당신한테 뭐 해달라고 해본 적 있냐고. 인간의 한 몸 갖고 이 일 저 일로 해가지고 놓고 쓸 데 없는데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게 나는 너무도 서운한 거야.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바빠서 지금 당장은 못 해주니까 당신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되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결국 집을 나가는 두봉 씨. 웬만하면 큰 소리 내는 법이 없는 점잖은 사위인데 장모님의 눈에 걱정이 가득하다. 모든 게 다 지멋대로야. 서운한 두봉 씨.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바쁜데 그거 안 해준다고 저렇게 못 알아주니까 인간인지라 서운할 수밖에 없지. 속상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지. 난. 장인어른이 떠나시고 하진 씨가 얼마나 아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간 애써온 자신의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두봉 씨도 섭섭하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이 편치 않은 하진 씨. 얘 밥 먹으러 왜 안 내려오냐? 몰라. 알아서 내려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뭐. 삐져가지고 안 오는데 어떡하라고. 전화라도 해야지 그럼. 어? 전화해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데? 밥 먹어야 일을 하지. 공부서 일해? 아우 냅둬.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렇게 고마운 게 어딨냐? 응? 그 어려운 일, 한참 젊은 사람들 그 어려운 건데 암체도 늙은 축이지. 딸 속도 모르고 친정엄마는 또 사위 편이다. 하진 씨 못 들은 척 대꾸도 않는다. 그냥 굴픽에 들어가. 그래야 만사가 편타. 뭘 굽히고 들어가?
얼마만큼 뭐 있다고. 나는 뭐 저만큼 뭐 그렇게 안 하고 살아. 그래도 아 그렇다고 뭐 밥 안 먹으러 오는 걸 나들 어떡하라고 그래. 가다 끄집어 갖고 와? 밥 먹어야 일을 하지. 일 않고서 그러면 어떻게 여자라는 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들어가야 조용하고 편치. 딸과 사위의 부부싸움에 제일 편치 않은 사람은 엄마다. 엄마 규재 씨가 불편한 다리를 끌고 딸 몰래 집을 나왔는데 딸내외의 부부싸움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결국 사위를 찾아 나서게 됐다. 뭐 하고 있어? 이거 저기 뭐야 아버님 거기 있는데 허전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래요. 사람 사는 게 다 좋기만 하고 사는 게 아니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 만났으니 참 잘 살아. 나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애들 울려고 잘 그래? 사는 게. 어? 애들 어. 무슨 잘 사는 게 그거밖에 없어. 하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유난한 오연수 할머니. 세상에 둘도 없는 딱 하나뿐인 아들이기 때문이다. 오뎅이 통통한 거 엄마 얼굴 같으네. 맛있게 먹어. 그게 왜 내 얼굴을 왜 다 못해? 하지만 따끈한 국물을 먹다 보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야, 이 오뎅 맛있는 거 먹던 애니 집이런 너 엄마 생각도 난다, 야. 좀 사다 줄 걸 그랬나? 그래. 맛있지? 아들의 엄마라면 당연히 눈앞에선 본인이 아니던가. 하지만 할머니의 사정은 좀 다르다. 집이 가면 대성 아빠 키워준 엄마가 또 있지요. 또 있어요, 늙은 엄마가. 나보다. 키워준 엄마가 또 있다고. 아들의 또 다른 엄마 생각에 발길을 재촉한다. 한달음에 달려온 집. 그래가지고 빨리 올래니 올 수가 있어? 영감 맛있는 거 사다 해줘야지 뭐. 동태 사고 아내를 기다리던 남편. 불안한 모습이다. 예? 부화가 나 꽉 왜 부화가 나?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집에 와보니 역시나 사단이 났다. 그런말 하면 자. 어? 내가 빨리 안 와서 화딱지 났어요? 내가 빨리 안 갔다 와 화딱지 났느냐고. 화딱지가 몰라. 내 발로 내가 댕기는. 그럼 나도 좀 돌아댕겨야지 뭐. 두 할머니의 관계는 정실과 후실. 여느 집이라면 견원지간이겠지만 이 집은 다르다. 아니 나가면은 또 데리고 못 가니 걱정되지. 그럼. 보고 싶지 않더냐고 내가 오래간만에 가고 없으니. 누가? 큰엄마가 날. 아유 보고 싶긴 뭐 영감이 있는데 뭘 보고 싶. 영감은 내가 혼자 영감인가? 안 보고 싶었어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첫째 아내 박옥순 할머니. 둘째 아내는 그 마음을 풀어주겠다며 저녁 준비에 나섰다. 이렇게 못 댕기니 뭐. 그제서야 슬그머니 방에서 나오는 큰할머니. 늘 앉는 고정석에 자리를 잡는데 부부 사이 거리가 참 멀기도 하다. 그건데 옛날에 모부지만 뭐 지금간 늙어 가면서 뭐 그다음에 나중에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뭐 할 짓 다 했으니까 뭐. 봐. 내 이름을 알아? 내 이름을 알아? 내 이름. 몰라? 이름이 뭐야 내가? 몰라. 몰라? 진짜 몰라요? 몰라.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이름도 희미해진 큰할머니. 하지만 자신의 이름만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간내야 간내. 간난이? 그럼. 그럼 이름을 안 지어서 간나나 간나. 시아버지가 지었어. 서운하다고 서운이 이렇게 호족해나 가서 갔다 오셔서 그래. 내가 며느리 이름을 옥순이라고 지었다. 아이 잘하셨네요 뭐. 이름도 없는데. 15살 꽃다운 나이에 3대 독자인 14살 남편에게 시집와 첫 아들을 잃고 내리 딸 6을 낳은 박옥순 할머니.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한 동네 사는 오연수 할머니를 둘째 아내로 직접 들였다. 그런데 애들이 아주 좋아하대. 꽃꽃 주창기 하나 있으니 아주 좋아서 만난 애들. 그런 말도 좋아했지 그때. 대성 아빠 낳았죠? 좋지 않았어? 뭐라고? 종원이 낳았죠? 좋지 않았어? 아 종원이 나한테 좋았지 뭐. 좋았지? 그때 좋았지 뭐. 아이. 나는 우리 종원이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 방구 와서. 아유, 난 방구석이라고 요만한 데다 놓고 불어를 얼마나 쳤대는지 삶아 죽는 줄 알아. 최 씨 집안에 후실로 들어와 대번에 아들 종원 씨를 낳은 오연수 할머니. 그 후로 세 사람의 동거는 계속되어 4대 독자 아들을 비롯해 딸 10명까지 총 11남매를 두었다. 이렇게 대를 잇고 자식 부자까지 된 것은 박옥순 할머니의 희생 덕분. 아니 자네 뭐라고? 이 사람 들어올 때 몇 살이나 됐었냐고 묻는. 36이요. 36에 들어왔대. 36이면 한창이요. 이 사람 들어올 때가 36이래. 그러면 대성 할아버지는 5 있어. 35이야. 한 살 안 있었어. 너희 24이고. 이 집에서 자꾸 얘기를 해봤죠. 혼자 살던 것. 아유 그래도 그렇게 떼 안 쓰면 안 오지. 저 원주 저 큰엄마의 동상 있는데 밤새 들고 가서 떼를 쓰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좀 딴 데 가지 말고 아줌이 좀 우리 언니네 집에 가서 살아달라고. 하도 떼를 써서 그것도 모르고 허락을 한 거 아니야. 큰엄마 이거 맛있는 거 잡수. 뭐요? 큰엄마 주려고 이거 사왔어 내가 오늘. 동태. 그렇게 맺어진 두 아내의 인연. 진짜 이게 맛있어?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고. 뭐야 그 집. 왜죠? 손이 통통 부었다. 흘러가는 세월에 나란히 늙어 한 집을 지키고 있다. 나 시방 아주 사방 아파 운동 좀 하느라래요. 욕하시지 말아요. 그런만. 뭘? 운동.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봐. 운동이야 그게. 자식 11을 키웠으니 성한 곳이 없다. 고개도 또 그놈마. 고개도 또 이렇게 하고. 뭐라? 고개도 이렇게 하고. 지금이야 쭈글쭈글하지만 예전엔 동네에서 곱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웠다는 두 사람. 아 이쁘지. 벌레 뭐 밉진 않았어. 밉진 않았어요. 그럼 내가 세시 쪽에 시집을 왔는데 뭐 요렇게 크지. 난 안 이뻤어. 잘 이뻐서. 큰엄마는 이뻐도 난 이쁘진 않았어. 안 이쁘긴 뭐라. 그만하면 안 되지 뭐. 이뻤어 난. 여자인데 질투가 왜 없었을까? 엄마는 젊어서부터 집안의 평화를 위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은 이제 쌓이고 쌓여 미운정, 고운정이 되었다. 어디 갈라 그래? 하지만 젊은 시절 얘기가 나오면 시끄러워지는 속은 어쩔 수가 없다. 무서워서 난 쏘고 온 생각엔 내가 아주 천치 썼지 뭐. 아유, 첩을 몰랐어. 그냥 마누라인 줄 알았어.
그런 말을 한 줄 알았지 그냥. 그랬더니 첩이라 그래. 근데 우리 큰엄마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놀러 와가지고 떠들다가 뭐 첩 어째고 그러니까 큰엄마가 옆구리 툭 쳐. 첩소리 한다고. 내가 그러니 몰랐으니까. 첩을 몰랐으니까. 첩소리 한다고 옆구리 툭 치는 바람에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아유 이제 우리 내가 첩으로 왔구나. 첩이 뭔지 알지도 못했는데 첩이라는 거 보니 첩으로 왔구나 내가. 그래 그녀서 평생 늙었어요 난. 그래서 첩도 모르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천치요. 아유 바람 좀 쐬러 가야 되겠는데. 시원한 날. 아유 오늘 날이 따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시집온 10살 터울 두 아내는 형님 아우로 부르며 때로는 자매처럼 때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살아왔다. 말할 때마다 예. 그 큰엄마 부르던데 예. 왜 큰엄마라 하는 거예요? 아 나보다 크니까 큰엄마죠. 그리고 애들 딸리부터 그래. 애들 낳고부터 애들이 큰엄마에 따라서 큰엄마 오시라 그래라. 그러니까 큰엄마 밥 잡수라 그래라. 만날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큰엄마를 잘 줘. 아유 많네. 답답한 속을 달래러 마을 회관에 들른 작은 할머니. 여기를 와야 좀 떠들다가 아유 큰엄마도 와 있네. 큰엄마도 와 있어. 헌데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박옥순 할머니가 벌써 자리를 잡고 있다. 저기 치다가 문제 여기 왔지? 이제 금방 오셨어? 좀처럼 회관에 나오지 않는 성격인데 큰할머니도 어지간히 사람이 고팠던 모양이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아내가 모두 왔으니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두 사람에게 쏠린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셔. 진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대단한 것 같네. 원래 착한 거로 진짜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우리가 할머니 볼 때마다 한 군데 사는 게 진짜 한 군데 서히 사는 게 좋은 사람이 한 군데 못 살아. 다 모두 갈라서 살잖아. 어디 요즘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잘하니까 그렇지. 절대로 못 살아요. 우리 진짜 절대로 못 살아, 난 진짜. 돈 주고 살아도 못 살아, 우리는. 못 듣는데. 동네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도리지를 치지만 오히려 당사자들은 무덤덤. 동네에서 다 하는 걸 싸우지 않고 살아. 들깨 참깨가 떨어지도록 살아요. 그렇게 작게가 떨어진다. 그래. 큰 어머니 아프면 작은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작은 어머니가 아프면 큰 어머니가 잘해주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우주에도 한 숟가락 먹여보내지 그냥 안 버려야지. 그래. 갑시다 또 슬슬. 많이 앞섰어?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두 사람. 다투지 말자는 무언의 약속을 50년 동안 잘도 지켜왔다. 저녁 무렵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쌀이 어떻게 춘대 이렇게 오시면 혼나. 오연수 할머니의 큰딸 오견 씨다. 마음에 싹 들어. 싹 들어? 거기다 올려놔. 이쁘다 야. 어이구. 칠순 노인에게 웬 꽃 선물이냐 하겠지만 작은 할머니는 뜻밖의 선물에 홀딱 반했다. 딸이 최고지. 꽃도 사다 주고. 그지? 최고요. 아들이 있어봐야 소용없었지. 소용도 없어. 아이고. 진짜 규철이 좀. 오늘 같은 날엔 하나밖에 없는 귀한 4대 독자 아들도 뒷전. 얼추면 왜 이렇게 대고만 줘? 계길도 엄청 가진 문인데 뭔 계길 그렇게 많이 가져와. 엄마 많이 먹고 건강하시라고요. 아이고 너무요. 너무. 둘째 할머니가 낳은 일남 사녀 중 맏딸인 오견 씨. 시집간 후에도 살뜰히 부모님을 챙기는데 부모가 엄마 시켰냐고 그래. 아주 그 엄마한테가 인사해. 나오시라고. 알았어요.
물론 큰엄마도 예외가 아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녁 잡숴 저녁. 다 왔다고 나 주연님이. 가시야. 봐봐 진지 잡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오견 씨를 반기는 큰할머니. 아 이제 저기서 굴라래. 이쪽으로 칸바 이쪽으로 오셔. 기다가 조금 줄여야 될 거 아닐까? 큰할머니의 6딸과 작은할머니의 5남매는 큰엄마, 작은엄마 구분 없이 살갑다. 이거 그런 밥 밥이야. 그거 하나 더. 큰엄마를 위해 따로 고기를 준비하는 오견 씨. 네 자식 내 자식 가르지 않고 키운 덕이다. 엄마 나 온 거 안 좋아? 왜 나 안 여기 좋아? 좋지? 만날 고기 갖다 주는 게 안 좋아? 만날 고기 갖다 주는 게 좋아? 만날 고기 갖다 주는 게. 딸 하나 왔을 뿐인데 꽉 찬 듯 활기가 도는 집안. 한 집이 둘씩. 11남매의 증손자들까지 오는 날이면 좁은 집은 발디딜 틈도 없다. 그런데 뭐 근데 아버지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어? 버스 큰 버스 2대. 한 80년. 80년 정도 된다고요? 다 인간이 짜고. 이렇게 자식들 다 키워놓고 새 노인이 사는 집. 요즘 오연수 할머니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젖가슴만 건대니까. 어디 봐. 맨도 아우. 저 근데 왜 그래? 몰라. 예전보다 더 어떻게? 근데 못된 게 존나 큰. 자꾸만 불어나는 가슴. 주책이다. 브라자도 안 했는데 브라자가 다 뭐야? 저 손편에 컸다. 은근이가 윈 전만 크지? 살이 다 쪘어 겨울에. 야도 쪘어. 나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살이 다 쪘어. 백화비가 불이 꽂아주고. 가슴 얘기를 하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 4대 독자 종원 씨. 너하고 저 손이하고. 난 이 큰엄마 전 먹은 생각나. 그래. 내 동생이 이쪽 거 하나 먹고 내가 이쪽 걸 먹고 둘이 매달려. 돼지 새끼들처럼 하나 저쪽 하고 있지. 큰엄마 건 저시 컸었어 이렇게 기억이 나고. 혼났어. 한 짝만 먹으면 스컷 먹어. 그래서 순이가 하나 먹고 내가 하나 먹고. 세전만에 애는 여기다 내려놓고 여기가 지레기가 이만했어. 저지는 아니 지금은 이제 다 쭈그러들었는데 말로서 저렇지. 그전엔 이랬어. 커냈을 땐 컸었단 말이야. 늘 저지부족해 애를 태우던 오연수 할머니는 큰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다. 엄마가 둘이니까 저 엄마 저지 모르니 큰엄마 저도 먹고 이래지. 엄마는 젖이 안 나왔으니까 뭐. 쌀데도 나는 큰엄마 저도 없으면 삐쩍 말랐겠지. 그래서 내가. 쌀로 살았어 쌀로. 아니 나무 애도 먹여줬는데 뭐 내가 남의 왜 먹여? 저기네 둘은 먹여줬어. 우리가 옛날 생각에 할머니 가족은 오랜만에 실컷 웃었다. 그런 말 하면 자. 나도 잘 테니까 잘 자라고. 잘 자고. 예, 잘 자.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넌 먹기만 잘. 저희는 깔고 자는 게 또 있지. 그걸 깔아야 되잖아 참. 갖다 깔아요. 작은 아내 말에 고분고분한 남편. 한 입을 덮고 자려나 했더니 잘 자우. 나도 자라가우. 결국 각방이다. 시발새는 그때만 해도 새닭이니까 한 데서 잤지. 윤감하고. 윤감하고 같이 잤지. 그때 한 4년 동안은 같이 잤지. 그럼 3명이서 같이 잔 거야? 아니지. 나랑 같이 자다 이제 또 자식 들어질라면 저 사람하고 누가 자다. 윤감이 도로다니면 자야지. 이 방에 누가 자다 저 방에 누가 자다. 윤감이 그러지. 딸 둘을 한 달에 낳아서 하나는 초열흘 날 낳고 하나는 20 이튿날인지 낳고
한 달에 낳았어. 저 큰엄마도 낳고 나도 낳고. 한 달에 낳았다고 한 번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기를요? 예, 그래 둘이 똑같이 컸어. 그래 내가 먼저 열을 날 먼저 열을 했지 큰엄마가. 그래 또 21개가 되니 큰엄마가 나니 내가 또 해줬지. 산후조리를요? 그럼 산후조리. 그럼 돌아가면서 해준 거네요. 그럼 돌아가면 해줘. 그 전에 뭐 병원이나 있어? 집에서 난 거. 예. 두 아내가 함께 사는 집이기에 가능했던 일. 옛날 생각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할머니다. 아이 나 생각하면 참 웃어. 우습기도 해. 이제 생각을 하면 한 달에 둘을 낳았으니 그래 이웃 사람들도 웃었을 거요. 아 이 영감이 억지게 돌아다녔겠네. 둘 낳나 그랬겠지 이웃 사람이. 안 그랬겠어? 이래저래 웃음 나는 밤이다. 볕이 제법 따뜻하니 봄이 오는가 싶은 날. 두 할매가 일하러 나왔다. 따시죠? 따뜻해? 따뜻하냐고? 안 추워. 안 추워? 여기 깔고 앉아 이걸. 이걸 깔고 앉으라고. 더덕씨 치러. 치고 까부르고. 더덕씨요? 더덕씨. 요걸 조금씩 요만큼씩 떠가지고 살살 흔들. 아들 종원 씨는 해마다 산에 더덕씨를 뿌려 키우는데 두 어머니가 발벗고 나서서 아들의 농사를 돕는다. 놔둔 건데 놀면 쳐요. 놀면 쳐도 돼. 또 팔이 아파 죽겠다 그러지 말고. 꼬장꼬장한 큰할머니와 웃음 많은 작은할머니. 너무 다른 성격에 큰소리가 날 법하지만 조용했던 이유가 있다. 싸우진 않았어요 한 번도. 싸우면 못 살아. 단 한 번도요? 안 싸워서 싸운 건 없어. 그러니 이해성들이 많은 거지. 큰엄마가 신경질을 내면 내가 또 참지. 참고. 또 큰엄마가 또 참으면 내가 또 내 신경질 나. 그러면 안 싸우려니까는 서로가 그만 말아 뿌리는 거죠. 그래고 영감한테도 난 부력을 잘했어. 최수방한테다. 이모집 구석에 와가지고 만날 화딱지 나는 일이 있어도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 영감 보고 그러면 할 수 없대. 할 수 없다를 얼른 기어나가. 싸울까. 싸우기 싫으면 얼른 기어나간다. 슬쩍 피해 나가니 싸우수가 영감하고 좀 싸워보려면 피해 나가서 못 싸웠어. 큰엄마요. 우리가 사는 게 신기하지? 싸우지 않고 사는 거 보면. 모든 게 참고 넘어갔으니. 참고 넘어갔으니 안 싸웠대. 그게 맞아. 이해를 했고 그러면 하루도 성한 날이 없어. 그럼. 만나 싸우지. 만나 싸워 참. 분가는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뜻 때문에 두 아내가 함께 산 50년 세월. 남들이 신기하다 생각할 만큼 다툼 한 번 없었지만 속으로는 숱하게 피눈물을 흘렸다. 작은 마누라가 아들한테 지난해 돌부채도 돌았는데 기분이 어쩌냐면 난 그때 36이요. 36인데 아주 그날보다 각방기네. 쓰린 속을 안고 산 것이 어디 두 아내뿐일까. 눈치 보느라 마음고생하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일이 있으면 좀 새끼지 왜 뭐 경로당에 올라가도 가면 놔뒀어. 아니 어느 절에 올라갔는지 알아야지. 슬쩍 밥 먹으면 올라가냐 알아? 부재해요. 가진데? 마을 회관에 들렀다 늦게 나타나서 일을 돕지만 서툰 솜씨가 큰할머니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큰엄마가 잘하잖아요.
그 전보다는 잘하지. 아이고, 그 전에 뭘 할 줄 알았어. 옛날에 뭐 내 농사 안 짓고서 노는 줄 알아? 애들 다 키울 때 다 내가 농사 짓지 누가 짓어. 참 희한한 소리 아니야. 그래도 농사는 다 지었지. 자식들 많은 거 그거 먹여 살리고 키우자면 뭐 가만히 11명 먹여 살리느라고 이런 나이였어. 이렇게 셋이 모이니 장난기가 발동한 작은 아내. 그 전에 큰 엄마보다 내가 더 이쁘지 않았어? 안 이뻤어요? 난 그런 말 안 해. 이쁘게 생각만 해봤어? 아이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엄청 이뻐 생각을 한 줄 알았대. 아들 낳고 그랬다고. 똑같은 거 젊어서는 어떻게 됐든 다 똑같은 걸로 하지. 뭐 누굴 이쁘다고 그랬어? 안박질 하려고? 누굴 여기가 칭찬하면 그게 서로 의견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 나온 거지.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어느 편을 들어서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나쁘다 하면 그건 싸움을 붙이는 거밖에 안 된다. 그런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두 아내를 둔 남편이 긴 세월 동안 터득한 노하우. 남편의 이런 노력 덕분에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이쪽 거보다 그게 더워요. 두 할머니가 때 아닌 건강검진을 받는다. 의사는 아들. 아주 엄청 쑤세 죽겠어. 쿡쿡쿡쿡 쑤세. 밑뼈가 아주 척 휘었잖아요.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관절이라 그렇대 병원에서는. 안 돌아와. 골다공증. 가만히 있는 이 아픈 걸 가지고 자꾸 두 엄마는 서로 아프다며 아들에게 엄살을 부린다. 관절이 막 툭툭 다 불어났어. 여기도 그래고요. 담고 그러지고. 큰일 이건 났어. 요- 아니 죽어야지 지금 뭐래 송장 깜다. 억지로 죽어 뭐 아니까. 사방 이렇게 아픈 데만 있으니. 그러니만 여기 저기 다 늙은이 아프시다 떨어서 그러니까 타고. 속상하지. 우리 아들 안 아프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아들 속상한 걸 어디다 말을 다 하겠어. 다들 아프시다니 걱정이지. 아유 이것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관절에 좋다는 약을 내가 자꾸 이렇게 주물러도 뼈가 오늘 어디가 그게 올라래. 어디 나가서 구해봐야지. 갈라 그래. 갈래. 이까지 하는 나갔다. 약을 구한다더니 장대를 챙기는 종원 씨. 엄동설안에 발걸음이 바쁘다. 노인네들이 자꾸 손, 발, 뭐 여러 군데 관절이 안 좋다 그래서 산에 약초 좀 구하러 가볼까 하는데 그래도 먼저 또 먹고 낫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또 내가 구해다가 또 해드려 봐야지. 사실 한 집에 엄마가 둘이 된 것은 아들인 종원 씨를 얻기 위함이 아니던가. 철이 들면서부터 종원 씨는 두 엄마 모두를 챙긴다. 내가 그래서 엄마가 둘이 돼서 싫지, 창피하지. 내가 그게 정말 싫었었는데. 어린 시절엔 인정하기 싫었던 상황.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절실히 이해한다. 엄마보다 큰 엄마가 사실은 더 불쌍해지. 그런 분이 또 없지. 자식을 아들을 못 낳는다고 또 작은 부인을 맞아들여서 자기 자리 다 내주고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 그 고충을 이제 철이 들면서 다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산길에 도착한 종원 씨. 무슨 약을 구하려는지 단단히 채비를 한다.
나무에 올라가려면 미끄럽잖아.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 꼭대기 높은 데 있으니까. 나무로 올라간다고요? 어. 아, 약초가 나무에 있어요? 나무 위에다 있어. 나무들을 살피면서 한참을 산 위로 걸어 올라가는데 높은 산에 가야 있어. 아주 귀한 약초라서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저 멀리 가야 돼. 높은 산에. 아휴, 힘들다. 한 시간 넘게 산속을 헤맨 최종원 씨. 약초를 발견한 모양이다. 높아서 어떻게 따지는데? 어디요? 저 나무 꼭대기야. 마치 새집처럼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것은 겨우살이다. 나무가 높아 준비를 단단히 한다. 이거 잡수고 우리 노인네들이 날 생각하면 좋지. 집에서 가져온 장대로는 턱도 없는 높이. 결국 종원 씨는 나무를 탄다. 와. 전문 산꾼들처럼 능숙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초보는 아닌 솜씨. 아 그래도 몇 번 타다 보니 요령이 생겨 그렇지. 너 많이 땄다. 겨울에도 푸르러서 동청. 말리면 황금색으로 변해 황금가지로도 불리우는 겨우살이. 아, 눈에 보이지. 항암 작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 관절염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뭐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그래. 두 어머니 생각에 종원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어휴, 어서 겨우살이 진짜 땄네. 이게 관절염의 최고야. 야, 어디 높은 산에 갔던긴데? 아, 그 큰 악을 떨어지면 투갈라고 그런데 자꾸 올라가. 아, 노인네들 낳는다면 뭘 못하겠어. 아이, 참. 그래도 올라가지 마라. 난구 여간 높은데 안 달려, 이 난구가. 이런 거 달리는 난구가 엄청 높은데 달리던데. 나도 봤는데. 다시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오연수 할머니. 이게 관절이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스럽지만 한편으론 든든하다. 엄마 병이 멈추려고. 그래서 아들이 최고라는 거요. 아 그러면서 어제는 또 뭐 딸이 최고래. 어제 고기 갖고 와서 그랬구나. 어제 교육을 그러면 안 되는데 손바닥 교육을 가져와서 자꾸 매게 그랬지. 아 그래 누나 왔을 땐 또 그런 소리도 해야 돼. 그런 소리 해줘야 돼. 그럼. 그래 기분이 나지. 승질 내고 딸 소년도 딸하면 가족에서 추워줘야지. 그래서 어제 내가 추워줬어요. 그래도 아들이 최고지 무슨 소리여. 나만. 잡숴보셨어? 아들이 따온 겨우살이를 푹 달여 만든 겨우살이 차. 우러나자네. 노란 물이 진하게 우러나왔다. 이거에 먹지. 구워서 먹. 전혀 쓰고운 맛이 하나도 없어. 방송에도 이거 좋다고 그러더라고. 좋대. 이거 방송에 보니까 좋다고. 뭐 이거 암 예방도 되고 뭐 고혈압이고 뭐 그런데 좋다고 선전하는 거 들었지. 아. 야 큰마도 한 잔 잡숴봐.
약이요, 약. 약이래. 빨리 잡숴. 세상 단 하나뿐인 아들이 따온 약초로 만든 겨우살이 차. 한 잔만 마셔도 병이 나을 것만 같다. 무슨 맛이 나요? 쌉수름한 게 그런데 쓰지도 않고 많이 안 써. 쌉수름해. 아, 약이 잘 되겠는데. 아이 좀 펴지는 것 같아. 아유. 아 금방 그렇게 나오면 뭐 거짓 뿌리지가 아이고. 기분이 그런데요. 그 높은 데가 따다 삶아줬으니 약이 잘 되겠지 뭐. 내일 모레쯤은 다 날 것 같은데. 낫지 않으면 또 어떠랴. 아들의 정성이면 그저 감지덕지다. 이거 다 먹으니 한 사과는데. 어우, 사과가 단단하네 아주. 그래 맛있어 사과. 이렇게 두 엄마를 끔찍히 위하는 종원 씨도 불효를 할 때가 있다. 바로 여자 얘기가 나올 때다. 달겠어, 아주 바삭바삭한데. 너 만나는 여자, 이쁜 여자 없니? 있어 없어? 이쁜 여자가 어딨어? 왜 댕기는 거 같더니 없어?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한 종원 씨. 아들 둘을 얻어 대는 이었지만 정작 마음 둘 곳이 없다. 아, 이쁘긴 어떻게 되든 마음을 잘 쓰고 살림을 잘해야 돼, 똑똑하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살림 꼬라지는 안 돼. 이쁘든 안 이쁘든 집을 잘 지키고 살림을 잘해야지 여자는. 그래 남자가 편해. 아들이 안타까워 가슴을 치기도 여러 번. 잔소리에 담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으련만. 마음의 복이 없어 아빠가. 두 번, 세 번째도 저러니 뭐 어떡해. 해볼 수가 없지. 이럴 때마다 면목 없는 종원 씨. 부모에게 100가지를 잘해도 짝을 만나 잘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아, 그 미안한 점이 많지. 내가 또 부모한테 불효도 하는 거고 이게 둘이서 평생 해로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서로 평생을 같이 못 간다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도 좀 상처가 있고 연세가 들어서도 그 아들 뭐 빨래 해주랴 밥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불효를 너무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 뭐 어쩌겠어. 나는 그래 그거 뭐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팔자나 엄마 팔자나 또 그렇게 살 팔자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그러지. 또 살다 보면 또 좋은 사람 만나겠지. 팔자란 게 무엇인지, 정해진 운명이란 정말 있는 것일까? 꽃처럼 예쁜 15살의 시집아 80이 넘은 박옥순 할머니. 내가 살짝 저기 보통 여기 와서 사는 게 여태 여기서 살아. 어려운 살림 때문에 일찍 시집 온 것도, 처음 낳은 아들을 잃은 것도 모두 팔자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후시를 드린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팔자라 여겼다. 기구한 팔자라면 남편과 둘째 아내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 제 옛날에 군인을 갔으니까 전쟁 때 갔었잖아요. 전쟁에 6.25 후에 갔지요. 가서 한밤쯤 되니 그러니 뒤에서 포를 쏘고 앞에서 비행기 폭격하고 우린들이 사격하고 내가 거기서 죽었으면은 정말 아주 종원이도 하나 못 얻었겠네. 그래. 그래 아들 하나 보려고 그래도 만났어. 그래서 살아나와 생년에 그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아들 낳아줬어요. 돈 1,000원 하나 안 주는 인감을 뭐래. 안 받고 사람 되는 거죠. 돈 가지고. 난 인감한테 돈 1,000원 하나 못 얻었어. 이 작은 애 미친 애 소리만 듣고 아주 억울해 죽겠어. 만날 속상해.
이름을 다 큰엄마 피워 애들도 다. 내 앞에는 없어. 아 어머니가 낳은 자식. 그럼 내가 낳은 것도 다 큰엄마 앞이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 없이 산다니까 사는 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팔자. 장사자 순 올라가 있어도 난 떨어져 있죠. 이 집 식구에 한 대 안 붙었던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 큰어머니는 옆에 있겠지. 그래 내 사는 게 기분이 하나도 없어. 가끔 투덜대지. 그러던데 뭐 면사무소에서 나보고 얘기하던데. 그러다가 손주들이 호적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남편, 최인학 할아버지. 이럴 땐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 호적이 제대로 좀 자기 아들 자식 다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졌으면 난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안 되니까는 그 사람이 얘기해서 들을 적에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법적으로 그랬으니까는 고쳐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내가 갖고 있는 거지 뭐. 그걸 모르는 건 내가 아닌데 어쩔 수 없으니 아까도 나 그리고 내려왔지만은 법적이 그렇게 돼 있으니 동거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구분적으로 호적을 꾸며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려고 나서는 오연수 할머니. 남들은 조강지처가 불쌍하다지만 남편도 자식도 다 빼앗긴 것만 같은 심정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게 속상해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우대도 못 빨고 사려니 만나. 그게 한끗 섭섭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째 이런가 하고. 그래서 만나 섭섭해서 했지 내가. 따사로운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오후.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을까? 큰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선 아우. 아, 여기서 뭐 해놓으라고 앉았어? 하도 여권에 담에 붙어서 못 보야 들어. 뭐 해놓은 거냐고? 소음도 못 쓰고. 아유 오늘은 그래도 해가 잘 났나 보다. 아유 눈이 식은데? 햇빛 때문에 좋지 뭐. 그럼 따시고. 좋아. 좋대. 난 맛있는 거 드릴까? 아 싫어. 왜? 맛있는 것도 싫어. 에이 그래도 먹어봐. 내가 주는 거 먹어봐. 아니 난 안 먹어. 저기가 사겠지. 이 영감이 저기 오는데? 저건 또 뭐여? 뭐 과자 사가지고 오네? 우리 먹으라 그래요? 야 하나씩 먹어봐. 이게 이지? 어디서 나서? 내가 회관에서 얻어왔어. 저거에서 어. 가져와서? 삐지지. 하나만 좀 삐지지, 그지? 그지? 떨려서. 옛날부터 하나 사다 주면 또 하나 삐지고 그럴까 봐. 내 양심이 가착됐고 그러니까.